광주의 한 아파트. 어제 아침 21살 여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새벽 2시 자신의 아파트 고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그 아가씨가 과에서 자랐어. 엄마가 없던 게 딸이 죽었어. 아가씨가. 이 여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 남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던 지난해 2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평소 앓던 우울증이 악화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려 애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 통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절대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엿새 전에도 비극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건물에서 20살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살 때부터 10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대학생이 됐지만 생활고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면서 받은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700만 원으로는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극도의 부담감을 주위에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너무 욕심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지지 체계가 필요한 거죠.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아버지의 폭행과 가난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 그래서 김모 군에겐 9살 때부터 시작된 보육원 생활이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술 먹고 때리고 한식이 잘 못 먹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아쓰기를 못했어요. 근데 보육원 들어가니까 좀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2년 전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만 18살이 되니 다시 가난이 시작됐습니다. 자립지원금 5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라 받게 된 한 달 50만 원으로 홀로 서기에 나서야 했던 김군. 가난을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싶어 대학에 입학했지만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늘 막막합니다. 진짜 없어요. 저 오히려 제가 연락 먼저 드려요. 대학교 등록금 지금 제 돈으로 다 냈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없냐. 6개월 때 보육원에 맡겨졌던 32살 정모 씨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대학을 관뒀습니다. 하지만 10년째 고시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빚은 늘어만 가고 마음의 상처만 커졌습니다. 돈 떼먹혀가지고 한 5등분 갔었는데 사장이 불어대요. 시설에 있던 애 내가 채용해가지고 잘 대해줬는데 이제 뒤통수 친다. 500 가까이 돼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지난 5년간 보육원 퇴소자들은 모두 1,500여 명. 그런데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끊긴 보호 종료자가 4,300여 명, 절반에 가깝습니다. 복지부는 한 해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원 출신들을 위한 자립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 역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스템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보호 종료된 아동들이 굳이 연락을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좀 없는 거죠.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2년 이내 퇴소한 보호 종료자들에게 한 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 대상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지원수당 나온다 하셨는데 그것도 글씨 주문이에요.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시민단체인 고아권익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도움 좀 요청하고 싶어서. 예, 어떤 상황이시죠? 제가 보육원 보육원인데 그냥 밖에서 네네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밥이랑은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맘먹은 지는 거의 2주 정도 다 돼가요. 이런 데서 도움받을 만한 데를 몰랐던 거예요? 네. 보육시설에서 나온 대현 씨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 4년 만에 노숙까지 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밖에서 노숙하면서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때때로 안 되더라고요. 이 단체는 급하게 대현 씨에게 식비와 교통비 정도의 지원금을 보냈지만 당장의 도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현 씨처럼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에 사회에 나오는 청소년들, 바로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해마다 2,500명이 떠밀리다시피 자립에 나섰는데 4명 중 1명이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정도로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시설을 떠난 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보호 종료 4년차 쌍둥이 형제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때 딱 코로나 터질 때라서 알바 안 구해져가지고 소액 결제 쓰다가 못 내고 있어요. 저는 180 정도 되고 저희 형이 200 넘어요. 퇴소할 때 각각 자립 정착금 500만 원과 얼마간 저축한 돈을 들고 13살의 자신들을 시설에 맡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도 하며 돈을 더 모았지만 형제의 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빼서 다 쓰시고 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어서 모으고 싶었는데 100만 원을 아버지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그 모아주신다고 했고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 유흥비로 다 쓰셨더라고요. 시설에 맡긴 뒤 연락 한 번 없던 부모가 퇴소 무렵에 나타나 정착지원금 등을 가져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정착금과 지원금을 가지고 홀로 서기에 나섰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난관입니다.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부동산 찾아가서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저는 오래 했다 보니까 조금 주체적으로 사는 어떤 경험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 자체가 조금 적었다 보니까 양육자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보호자가 있었더라면은 바람직한 어떤 선택이 무엇인지 그 잣대를 조금 도움을 주셨을 텐데 오롯이 혼자 결정하고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외출이 자제되니까 보육원은 사람을 계속 못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가지고 왕따 당했다 했잖아요, 직장에서. 혼자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 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반해 보호 종료 아동의 진학률은 44%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월세가 엄청 커지니까 이 일은 또 안 구해지고 당장 생계와 생활 때문에 그때 막 SNS 들어가가지고 무직자도 대출이 된다라는 광고 연락을 해가지고 1,500인데 브로커한테 수수료로 700 정도? 불법 대출을 받고 난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월세, 공과금 밀린 거 내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당장에 이 돈을 어떻게 갚지?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 자립 수당 월 30만 원, 일정 조건이 되면 주거 시설과 학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런 지원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보육원에서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몰랐어요. 양육시설에서는 사회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그냥 앉아서 PPT 1시간 정도를 들어야 됐는데 그런 교육이 사실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규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조금 포기되어진 삶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런 정부 지원이 있대라고 해서 찾아가면은 너무 절차가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지치는 거죠. 경제적, 정서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생존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세상이 만 18세를 이중잣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권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 뭐 왜 주냐 이렇게 하더니 만 18세가 되면 성장했으니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고 취업 자리 같은 거 정확히 연결이 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내보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자립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미성숙한 나이의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18세는 자립을 강요받기엔 아직 이른 나이라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